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미반도체 영상이고요. 최근에 이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자,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구나 들어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제가 장기적으로 추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는 주가 하락세가 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추가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이렇게 5월 14일 29% 상승을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했었게 6월 11일 27% 정도 또 상승했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 손절가를 터치를 해서 7월 9일, 7월 15일 이때부터 좀 하락세를 보여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옆에 링크 다 추가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5.8% 정도 상승한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신규로 주가가 반등이 나와주면 다시 한번 추가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중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줘야 우리가 대응을 잡을 수가 있는지. 일단 이제 과거의 주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응을 잡아가는 것 중점으로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우리 해당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공부방에서도 종목들, 단기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포트폴리오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계속 동기화시키고 있는 상태고, 신규 종목들 계속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링크로 다 열려 있거든요. 공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스윙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단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해당 페이지에서 공부방 입장하기 이 링크 클릭하시면 단기 스윙 종목들 우리 공부할 수 있는,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이 왜 상승을 했는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투명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해당 링크 클릭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간단하게 이렇게 구독자인지 구독자가 아니신지, 구독자가 아니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간단하게 설문지도 이렇게 작성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반도체 생태계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인공지능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이에 지금 한국이라는 이 고래들 사이에 새우가 껴있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격입니다. 관세도 매기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었지만, 그 와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도체 경쟁 속에서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반도체인 블랙월이라든가 그리고 루빈 이제 출시를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하죠. 이게 AI를 가동을 했을 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성능을 끌어내는 AI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HBM이죠. 3, HBM3E, 블랙웰 업그레이드 버전들까지, 그리고 루비는 HBM4. 이 HBM을 적층하기 위해서 TC본더라는 게 필요한데, 이 본더 안에서 HBM을 쌓은 걸 이렇게 적층을 시키고 회로를 연결을 하고, 그래서 이 D램, 메모리죠. 적층을 시켜서 HBM을 만들고, 이게 이제 AI 반도체, 그래픽카드죠. GPU에 탑재가 되는 겁니다. TC본더를 과점하고 있었고, 이거를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금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 독점이 깨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게 한미반도체였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고객사가 늘어날수록 공급망이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HBM3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독점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3E, 4 이때부터는 마이크론, 특히 HBM4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의 공급이 약간 경쟁이 과도하게 되면서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SK하이닉스는 공급망, 그러니까 램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엔비디아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확보하려고 이 HBM을 생산할 수 있는 TC본더를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NPT,
그리고 한화 이런 쪽에서 장비 공급을 좀 늘리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TC본더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그리고 중국 기업들 여기다가 TC본더 공급을 좀 늘릴 것이다. 영향이 SK하이닉스에 납품되는 TC본더가 다른 기업들이 공급을 하더라도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실적에 대한 영향은 없겠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과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가치, 희소성 그런 것들이 장기적인 성장은 방해할 것이다. 단기적인 실적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맥커리 인프라, 맥커리에서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17만원에서 9만원으로 하향을 했다. 하이닉스가 벤더사를 분산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들과 마이크론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하면서 마이크론도 단기적으로는 한미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벤더사를 늘릴 것이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로 늘릴 것이다. 자, HBM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 벤더 다변화로 SK하이닉스 얘기죠. 글로벌 경쟁 심화로 성장 모멘텀이 제약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반도체가 이 SK하이닉스 HBM 라인의 핵심 장비 TC본더 공급사로 성장했지만 SK하이닉스가 이 발주 다수 벤더로 분산하면서 점유율 확대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도 공격적으로 장비를 투자해서 내년 이후 신규 수주 둔화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발주 증가에 따른 수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성장이 좀 제한될 수 있다. 자체 벤더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에 이 미국 정부가 지난달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을 검증된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면서 중국 내 생산 라인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게 이제 장비 발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국내 장비 업체에도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들 때문에 한미반도체에 투자하는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이런 펀드 같은 경우 상장돼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여기서도 투자 비중이 7% 넘게 줄어들면서 계속 수급적인 부분들이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HBM4를 공급을 하는 엔비디아의 최종 시험대에 올라가 있다. 품질 테스트 막바지 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공급 협상이 늦어지면 물량이라든지 가격에 불리하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려고 경쟁이 가도화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공급하는 HBM4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SK하이닉스다. 이 SK하이닉스의 HBM3E, HBM4 초도 물량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조금 뒤진 상황에서 공급 협상에 밀려서 늦게 협상을 하게 되면은 납품하는 물량들은 SK하이닉스라고 마이크론이 가져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단순히 경쟁이 과도화가 되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한미반도체에 영향이 없는 상태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먼저 엔비디아에 납품 계약을 성사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 테스트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만약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물량을 많이 가져오게 돼버리면 TC본더를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에 공급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삼성전자를 응원을 해야 될지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응원을 해야 될지 그거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 보더라면 마이크론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이 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TC본더를 많이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적으로 마이크론이 공급을 많이 받게 되면 협상을 물량을 많이 갖고 오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TC본더를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1일에 나왔던 한미반도체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기대 대비 보수적인 국내 고객사들의 투자, 해외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대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이제 7월 14일에 리포트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당시에는 플럭스리스 본딩, 북미 고객사의 플럭스리스 도입이 좀 미뤄졌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5년, 2026년도 고객사의 TC본더 평균 판매 가격이 10% 정도, 26% 정도 하향 조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북미 고객사 플럭스리스 본딩 도입이 마이크론인지 하이닉스인지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SK 하이닉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028년도로 지연되면서 아마 SK 하이닉스라고 보고 있는 게 기대 대비 보수적인 국내 고객사의 투자, 해외 고객사들의 공격적인 투자로 대부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방금 봤던 플러스릭스 본딩을 도입하는 거를 미루게 되면서 이게 이제 해외 고객사들이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고객사 향으로 들어가는 단기적인 매출 자체는 긍정적일 것이다 보는 건데 7월 30일 진행한 실적 간담회에서 IBM6용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2028년도 로직용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진출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2025년도 매출액 가이던스를 1조 1천억 원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신규 국내 고객사 확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 국내 고객사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 정도 규모라고 하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크론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이 벤더를 다변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다시 거래를 트게 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 2분기 매출액을 봤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90%를 차지했어요. 이게 마이크론이라고 보고 있는 게 국내 고객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투자를 지금 밀어놓고 있는 상황들인데 마이크론은 그 틈을 틈타가지고 공격적으로 이게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는 공정이거든요. 이게 TC본더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TC본더를 생산하기 위해서 TC본더랑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TC본더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공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TC본더는 여유롭게 공급이 되지만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같은 경우에는 본목 현상이 발생돼 가지고 공급이 좀 미뤄지고 있었던 증설이 좀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해외 고객사 특히 이제 마이크론이 되겠죠. 마이크론이 이 실리콘 전극 공정을 증설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TC본더를 공급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렇다면 해외 고객사 마이크론의 이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이 증설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매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고객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릭스 TC본더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지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대규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이크론 쪽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이 하반기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전망이 견고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될수록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80%인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줄고 있는 상태고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이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2분기까지도 그렇고 하반기에는 마이크론의 플러스리스라든가 기타 TC본더의 M4용 되겠죠. TC본더 장비가 매출을 들어오면서 수주가 이어지고 실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당장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각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납품을 시작을 했지만 HBM4를 더 많은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퀄 테스트, 통과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초기에 물량을 확정을 짓는 게 단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물량도 다른 기업들이 먼저 가지고 가서 남은 물량을 가지고 오면서 가격 협상력도 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들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중장기적으로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기타 장비사들의 벤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들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이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이 경쟁 심화 벤더사가 늘어나면서 TC본더 공급망이 다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을 지금 잡아두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 쪽,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 이런 쪽으로도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급사를 늘리게 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 공급사가 늘어났다. 그러면 이 경쟁이 약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 경쟁 심화가 오히려 한미반도체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장 지수 펀드인 ETF도 비중이 한미반도체가 줄어들면서 수급적인 부분들 이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지만 1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4분기에 특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게 3분기에 긍정적인 수주로서 4분기에 실적 회복, 공급사, 고객사 다변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 충분히 주가가 회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이 8만원 부근에서 현 수준에서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과거에 이 60일선을 이탈하면서 이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었던,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추세가 이렇게 밀집되면은 이렇게 상단 부분 지지 구간 영향을 받으면서 추세가 밀집되는 이 구간에서 방향성을 결정을 한다. 지금은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지 구간의 반등 흐름들, 당분간 이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을지, 일단 추세는 이렇게 밀집되고 있었는데, 추세는 밀집되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하방 구간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중을 조금은 줄어들이신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들이 동반될 때 여기서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다시 플러스 5%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제가 그래서 이 8만원 부분을 손절가로 잡은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비중 축소에 대한 것들도 염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럼 하방 구간이 좀 열려 있습니다. 대응을 좀 신속하게 잡아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세적인 부분들이 하락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쇄적으로 주가 하방을 하락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긴밀하게 주가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보고 대응에 대한 전략들, 방향성들을 잡아가는 것들을 확인해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당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방에 단기적인 종목들 안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한미반도체 손실이 너무 크다 하시면, 비중을 좀 줄어내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분명히 마이너스 20%다,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단기 스윙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종목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10만원이고 이게 20만원이다. 그러면은 같이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10만원만큼 가지고 계시는 10주인데 마이너스 20만원. 그리고 만약에 신규 종목, 이런 종목으로 플러스 1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5주를 정리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10만원이 손실로 되고, 이 수익이 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금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고 손실도 제한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주가 반등이 나온 것들이 확인이 될 때, 주가 반등이 나오고 거래량들이 동반됐을 때 5주를 더, 평균 단가를 더 낮추면 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니까 우리 공부방에 오시면은 지켜보시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와 있어요. 구독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체크해 주시고, 좀 단기를 원하시는지 장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되시고, 한미반도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한미반도체 이렇게 입력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공부방에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하시니까, 이게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계속 이렇게 무료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